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고용에서의 성차별과 관련된 사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승진과 퇴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여 채용하고 승진과 인사에서도 차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 예로 은행의 여행원제를 들 수 있습니다. 행원과 여행원을 나누어 따로 채용하고 직급이나 호봉도 차별 적용하는 제도로 1975년 은행들이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성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후 커지면서 1991년 노동부는 행정 지침으로 은행의 남녀 분리 채용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의 압력에 따라 1992년부터 은행들은 여행원을 행원으로 전직시키는 방식으로 여행원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일부 기업들은 일반 사원과 여사원을 분리하는 여사원제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여행원제와 여사원제가 폐지되면서 기업들은 이른바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신인사제도는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직군을 분리하여 차등 운영하되 성별에 따라 남성은 종합직으로 여성은 일반직으로 배치를 유도하여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성차별로 작용하는 제도였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여성을 고용할 때 결혼하거나 임신하면 퇴직하겠다는 결혼 퇴직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이나 임신을 기점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각서 작성이 금지된 이후에도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직을 종용하기 위해 근무하기 어려운 지역과 환경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기 정년제를 통해 성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직종의 정년을 남성이 많은 직종에 비해 적게 정하여 차별하는 제도였습니다. 전화 회사였던 한국통신은 과거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교환원 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12년 낮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전문 직종을 제외한 여성 직종의 정년은 28세였습니다. 사환이나 승강기원 등 일부 직종의 정년은 20세였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사업구조 합리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던 직종이 자동화되며 해고되는 경우도 있었고 임시 고용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먼저 해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사례는 농협중앙회의 사내부부 강제퇴직 사건이었습니다. 1999년 농협중앙회는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 고용인원을 줄이며 사내 부부 중 한 사람은 강제퇴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로 사내 부부 752쌍 중 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그중 91%인 688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한편 퇴사한 여성 사원 중 66%는 다시 시간제로 고용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승진과 관련한 성차별이 이루어질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답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채용이나 승진과 관련한 성차별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2021년 조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였습니다. 회사는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39%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4명 중 1명 꼴인 25%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아직까지 채용, 근무 환경, 승진에 있어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차별 관행이 존재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채용 시 남성을 선호하는가와 성별로 업무의 구분이 이루어진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남성들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성들보다도 남성들이 오히려 더 성차별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 승진에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도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나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승진 및 퇴직과 관련한 성차별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성별로 분리된 인사제도를 운영하며 성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행원제, 여사원제 같은 경우는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을 차별하여 인사제도 자체를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였습니다. 성차별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실행되면서 이러한 제도들은 사라집니다. 초창기에는 신인사제도라는 이름 아래 명시적으로 성차별을 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유도하는 제도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러한 제도들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퇴직제도와 해고제도도 있었습니다. 결혼이나 임신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경우는 1990년대까지도 빈번했습니다. 채용 시 결혼이나 임신을 하면 퇴직하겠다는 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여성이 다수인 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조기 정년제도 흔했습니다. 결혼, 임신, 퇴직제와 조기 정년제가 결합하면 20대에 정년이 오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관행들도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채용이나 승진에서 성차별 관행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채용에서 남성 선호가 있다든지 성별로 회사에서 수행하는 직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성들보다 남성들 사이에 더 높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한국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관련된 주제들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성차별의 개념이 무엇인지, 차이와 차별을 어떻게 분리해 구분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노동시장의 남녀 간 임금 격차 통계를 살펴봤고, 이를 가져온 요인들에 대해 분해하는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에서의 성차별, 승진과 퇴직에 관련된 성차별에 대해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고 현재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완화해 나갈지는 한국 사회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 9번째 강의에서는 유리천장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